커피숍에 노트북을 두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길에서 정신 놓고 스마트폰을 마음 편히 꺼내볼 수 있는 나라. 길에 떨어진 지갑조차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집어가지 않는 나라. 새벽에도 술에 취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왜인진 모르지만 자전거 절도를 빼면 정말 전 세계 치안 1위의 안전한 나라이고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 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하지만 실상은 어때? 지금의 대한민국, 묻지마 범죄, 납치, 흉기, 난동 같은 단어를 정말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 최근 들어서는 남녀노소 밤거리를 예전만큼 맘 놓고 다니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납치, 실종, 칼부림 같은 사건들이 대낮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마약에 취한 건달들과의 시비, 주차 시비로 시작된 도로 위 살인사건 등 더 이상 안전한 사회라고 얘기하기만은 힘들어. 곳곳에 CCTV가 있고 경찰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은 서민들의 편이 아닌 경우가 많고 경찰이 개입하는 시기 대부분은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야.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사회 대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사람 특유의 민족성이나 문화라기보단 좁은 국토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추적이 가능하고 결국엔 들통나며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 때문이었는데 최근 급격히 유입되는 무비자 외국인 및 신원 불명의 사람들, 즉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분을 추적할 수 없거나 언제든 도망칠 수 있고 거짓 신분증으로 내국인들 안에 숨어든 이들로 인한 범죄는 사실상 우리 사회의 법망을 벗어나고 있기에 공권력에 기대기만 해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다면 잠재적인 범죄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주짓수? 복싱? 낭심 가격 호신술? 미안하지만 이런 식의 자기 방어는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격투기는 엄연히 특정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1대1 상황에서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방어 행동이 나오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자신보다 체급이 높거나 떼거지로 몰려드는 상황이면 그마저도 도움이 되기 어려워. 실제 브라질의 주짓수 월드 챔피언 레안드로 로는 2022년 한 클럽에서 우발적인 시비 끝에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했지. 오늘은 총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호신도구 몇 가지,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에게나 가장 실효성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알아볼게. 전술 라이트는 단순한 손전등이 아니라 위기를 차단하는 전문 도구야. 드래곤볼에 나오는 천진반의 태양권 기억하지? 이처럼 일정 루멘 이상의 강력한 빛은 순간적으로 상대의 시야를 마비시키고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전술 라이트는 통상 군 작전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상대의 시야 마비뿐만 아니라 고립되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신호로 쓸 수 있고 또 전술 도구의 특성상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라이트 본체를 유리를 부수는 등 상황에 따라 타격용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전술 라이트는 보통 1000에서 4500 루멘 이상의 강력한 빛을 발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평소 관리 및 사용에 주의해야겠지. 페퍼 스프레이는 말 그대로 매운 고춧가루 스프레이를 뿌리는 건데 상대의 피부, 눈, 호흡기 등 얇은 점막을 통해 침투하고 신경에 강한 통증을 유발시켜 순간적으로 상대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도구야. 맹수도 떨쳐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해서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찰, 교도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이고 아이, 여성,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용성 있는 호신 도구라고 할 수 있어. 일상용품으로 구비해 두어도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야. 최근에는 젤분사 형태로도 나와 정확도와 사거리가 높아졌다고 하니 활용성이 더 좋아졌지. 다만 눈이나 얼굴, 호흡기가 아닌 곳에 분사되었을 때는 공격성 억제 반응이 약하고
실내나 역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역분사될 수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조준과 사용을 위해 평소에 어느 정도 숙달시켜 놓는 게 좋아.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자주 접하는 군인, 경호원, 민간 요원들은 실제로 EDC 키트를 매일 소지하고 다니는데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국가, 일상 상황에서 간단히 파괴할 수 있는 도구들로 나이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다녀. 근데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실제 누군가를 칼로 찌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실제 이런 작은 나이프들은 공격용이라기보단 방어용에 가까운데 손발이 묶이는 결박 상황에서도 유용하고 맨손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지.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매일 칼을 들고 다니면 뭔가 나 스스로도 섬뜩하잖아.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상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구로는 신용카드 나이프가 있어. 신용카드 모양의 나이프는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위화감이 없으면서도 유사 상황 발생 시 쉽게 꺼내 활용할 수가 있지. 열쇠고리나 펜처럼 생겼지만 손에 쥐면 강한 압박과 타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신 도구야. 원래는 경찰용 제압 장비에서 발전된 도구로 작은 힘만으로 큰 통증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야. 하지만 이건 단순히 들고만 다닌다고 효과는 없고 평소 어느 정도 타격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효용성이 있어. 실제 주먹을 써본 일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때리거나 부수는 행위에서 본인의 손이 혹은 손목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쿠보탄 역시 잘못 쓰면 오히려 사용자 본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자칫하면 상대를 더 자극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아주 조심해야 해. 그래도 장점으로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다니기에 위화감이 없고 전기차, 화재 등 특정 공간 안에 고립되었을 때 유리창을 깨 부수는 등 유사 상황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어. 누군가가 실종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맨 먼저 경찰을 찾지만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CCTV 하나 확인하는 데에도 경찰들은 여러 가지를 계산하며 협조적이지 않고 절차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골든타임은 넘겨버리기 일쑤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통해 위치 전송, 녹음, 긴급 신고 등을 동시에 해주는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 예를 들면 버튼 한 번으로 112 자동 신고, 실시간 GPS 전송, 상황 녹음 및 가족 알림 서비스 등 이런 기능이 모두 탑재된 스마트 경보기나 웨어러블 SOS 밴드가 있어. 스스로의 판단력이나 물리적 힘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에게 유용하겠지. 한때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꺼려지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내 가족들에게만 원할 때 긴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자 위기 상황 발생 시 경찰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으면서도 실제 상황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호신 도구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이런 도구들을 쓸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말아야겠지. 요즘 대한민국 치안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론이 다루는 것 이상의 위협이 늘고 있어. 범죄의 이유, 가해자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건 피해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에만 맡기기보단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 거지. 호신도구보다 중요한 건 대응력과 예방인식인데 마치 화재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훈련을 평소에도 하듯 평소 주변을 살피는 습관, 위험한 골목을 피하는 선택, 남이 주는 음식은 함부로 받아먹지 않는 습관, 위급시 크게 외치고 도망치는 용기 등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 내가 대비하고 있다라는 마음 자체가 이미 절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니까.